진행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 일정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시정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시정 질문은 김권님 의원께서 하시겠으며 일문 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총 60분, 다른 의원님의 보충 질문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10분으로 의원님들께서는 시간 안배에 유의하여 주시고, 제출하신 질문 요지와 관련 없는 발언은 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김권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권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2017 제천국제 한방바이오 산업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하여 노력하신 제천 시민 여러분, 공직자를 비롯한 모든 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2017 제천국제 한방바이오 산업엑스포 성과에 대하여 오로지 관람객 110만 명이 방문한 것만 강조하여 대성공한 엑스포라고 자화자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9일 동안 투입된 총 사업비가 148억 원이며 이 외에도 2년 동안 도 40건 이상의 약 20억 원, 시 50건 이상의 약 80억 원, 총 100억 원 이상의 행정 지원이 되었고, 조직위원회 인력 또한 도 24명, 시 30명, 총 54명의 공직자가 파견 근무하여 행정력이 집중되었고, 특히 올해 초부터는 모든 공직자가 입장권 판매, 홍보, 행정 지원 등 제천시 모든 시정이 엑스포 개최에만 올인되었다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준비부터 행사 기간까지 250억 원 이상의 혈세가 투입되고 2년 동안의 시간과 인력, 행정력 등 치른 대가가 너무도 크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제천시 발전을 위한 똑같은 마음으로 입장권 판매와 구입, 홍보, 자원봉사 등 많은 희생과 봉사와 협조를 해주신 14만 제천 시민 여러분께 사실관계에 바탕을 두어 전반에 대한 정확한 종합평가를 할 수 있도록 면밀히 분석하여 알려드리는 것이 제천시와 의회의 역할이고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엑스포 성과에 대하여 시의 보도자료를 본 의원이 분석해보면 관람객 110만 명 방문에 무료 인원이 61만 명으로 유료 인원보다 훨씬 많고, B2B를 강조한 산업엑스포 국내에 253개 기업이 참여했다고 하는데, 제천 관내 업체는 18%로 46개 업체이고, 이 중 한방 클러스터 기업은 28개 업체뿐이고, 수출 계약 6건 232억 원은 해당 관내 업체는 3개 업체이며, 이 중 원래 거래하던 업체와의 계약도 있고, 해외 바이어 28개국 311명이 참가했다고 하는데, 바이어 초청에 약 6억 원 이상이 지원됐으며, 입장권 수의 36원 절반가량이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사용되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됐다고 하지만,
지역사랑 상품권 환급한 13억 8천만 원 중 행사장 내에서 사용된 게 9억 1천만 원, 행사장 외 지역에 사용된 게 4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제천시에 실익이 없는 국제행사 엑스포는 더 이상 그만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2017 제천국제 한방바이오 산업엑스포 성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이근규 시장님께 시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PPT 페이지를 보면 총 사업비가 148억 원이고 국도 12 보조금이 약 123억 원이고 사업 수익은 28억 8천만 원입니다. 사업 수익에 대한 상세 내역은 입장권 판매 수익 21억 6천만 원, 후원 사업 3억 9천만 원, 휘장 사업 3천만 원, 시금 판매 시설 임대 사업이 4,900만 원, 전시 부스 시설 임대 사업이 2억 3천만 원입니다. 우리 그 사업 수익이 28억 원 8천만 원으로 수익이 너무 저조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입장권 판매 수익을 제외하면 약 7천만 원 정도입니다. 후원하고 휘장 사업, 시금 판매, 전시 시설 임대 사업. 우리 시장님은 이 사업 수익이 저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우선 뭐 답변에 앞서 우리 제천시의회 의원님께서 의장님을 비롯한 많은 핵심을 협력해서 전국의 시의회, 군의회, 구의회를 직접 방문하거나 교류하면서 많은 협조를 해주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지금 엑스포를 무엇을 그 수익으로 볼 것이냐 하는 것의 그 관점 중에서 엑스포는 주말 장터가 아닙니다. 지금 말씀처럼 단순하게 표 몇 개 팔리고 물건 몇 개 팔리고 한 걸 가지고 지금 엑스포라고 한다면 정부에서 엑스포를 그렇게 어렵게 승인하거나 이 사업 계획에 대해서 정부의 동의를 받지 못합니다. 엑스포는 지역사회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가기 위한 전환점을 만드는 중요한 지역의 의지이기도 하고 국가에서 역점 사업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지역을 통해서 해가는 도와 시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뭐 얼마를 계량을 통해서 판매했느냐 뭐 어떻게 했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다 제공하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설명하시는 것이 거의 다 맞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엑스포의 성공이냐 아니냐에 대한 자료로 쓰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네, 시장님 질문 사항이 많기 때문에 네. 되도록이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 2017년도에 치러진 우리 엑스포를 성장 동력의 전환점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거는 이미 2010년도에 우리가 엑스포를 처음 치르면서 성장 동력의 전환점은 미리 되었고 2017 올해 치러진 엑스포는 성장 가능성과 결과를 저는 도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2010년도에 치러진 단순 기간도 틀리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2010년도에 엑스포는 우리 사업 수익이 입장권 판매 제외하고 약 18억 원이었습니다. 네, 참고로 알아주시고요. 우리 PPT 3페이지를 보면 우리 요번 엑스포 기간 중에 가장 큰 불만이고 가장 크게 우리 오신 분들이 항의를 많이 하셨던 게 먹거리였습니다. 우리 시급 판매 시설 4,900만 원에 대한 임대료 수익을 보면은 시급 시설 12개소 모두를 우리 주간 대행사 HS 에드에서 위탁을 하였고 주 음식관, 큰 음식관은
임대료도 안 받았습니다. 나머지 그 11개소에서 2,650만 원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주간 대행사 HS 에드에 이 음식관 자체를 모두 다 위탁한 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 또 주간 대행사에서 공모하지도 않고 그 12개 그 개소에 대한 그 위탁업자를 다 선정을 하셔갖고 운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주간 대행사에 저희가 총괄 위탁 계약을 했고, 그 협약서 내용에 의하면 관련된 내용은 뭐 저희들이 일일이 뭐 갑질을 하거나 관여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습니다. 오히려 조직위원회와 대행사에서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서 한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합리적인데요. 우리 그 여기 계신 분들도 여러 번 다녀오셨겠지만, 우리 관내에 대표 음식인 약체라 음식도 있었고요. 또 우리 다른 관광객에도 유명한 간식도 우리 제천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 12개소에 그 한 개 업체, 푸드트럭만 제천 업체가 입점을 할 수 있었고요. 제가 이거 관련돼서 그 12개 관련된 계약서를 제가 자료 요구를 했더니 그 영업상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 계약서를 공개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는 분명히 우리 대행사에서 제대로 임대료를 받았는지 뭐 이런 부분은 좀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이제 11월 말까지 뭐저 용역 결과 나오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거 한번 점검해 볼게요. 그거는 네네. 뭐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네네. 그래서 그 관련된 자료는, 그 계약서 관련된 자료는 그 의회에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저는 우리 2010년도 때는 그 대형 음식관뿐만 아니고 다른 간식에서도 우리 제천 관내 업체가 많이 참여를 하였고요. 특히나 주 음식관은 6개의 식당이 협동으로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우리 대행사에서 모두 위탁을 하는 바람에 제천시 관내 업체는 다 배제가 됐고, 우리 110만 명이 오셨다고 하는데 우리 가장 중요한 먹거리에 대한 홍보는 제천권은 전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거는 운영상의 가장 큰 잘못된 점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시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그 약체락 체험관은 아주 상상외로 많이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약체락 협의회에서도 매우 성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보고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먹거리에 대한 부족한 부분 많이 지적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이제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저희가 80만 명을 목표로 하는 이제 여러 가지 준비를 한 것으로 지금 계량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80만 명 목표를 상회하는 110만 명 이상이 오고, 또 그 과정에서 단체 관람객들이 많이 유치가 되는 과정에서 그들이 시내에 와서 식사를 하고 들어오거나 행사에 엑스포장을 관람하고 또 시내에 나가서 식사하고 떠나가는 이런 형태의 그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오히려 더 물론 뭐 저희가 그걸 의도해서 했다고 단정적으로는 없지만, 너무 엑스포장을 만족스럽게 다 구비해 놓아서 그것을 통해서 지역 경제와는 완전히 유리되어 있는 것보다는 지역에 자연스럽게 유인될 수 있는 그 결과를 낳았다. 이런 점은 저희들이 볼 때 좋게 볼 수 있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 끝나고 나서 전통시장과 관련된 많은 의원님들의 과거에 비해서, 특히 그 예년의 연휴 기간을 비해서 매우 활성화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상인들이 고무적으로 느끼고 있다라는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제가 이제 뒤에서 또 질의를 할 건데요. 지역사랑 그 상품권에 대해서 우리 그 엑스포 그 동선도 굉장히 그 이제 넓고 다니고 체험하고 보는 것만 해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행사장에 오셨던 분이 접근성이 떨어지는 제천 관내 시내 쪽으로 가셔서 점심을 드시고 다시 오셔갖고 관람한다? 이건 처음부터 조금 어려웠던 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의회에서 지난달에 풍기 인삼 축제를 벤치마킹을 갔었습니다. 그 행사장을 보니까 그 행사장 내에 음식점은 풍기에서 직접 식당을 하고 계신 업체 외에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전성시되는 걸 봤고요. 그러면서 풍기 음식이 맛있고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걸 저희도 가서 체험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중요한 대형 행사일수록 우리 관내 식당들이 오셔서 참여하셔갖고 그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할 수 있는 지금 그런 기회조차도 우리는 갖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약체라 그 체험관은 눈으로 보는 것뿐이 없었습니다. 이 먹거리는 직접 맛을 보고 아 맛있다 이렇게 해야지 효과가 오래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잘 홍보관은 죄송하지만요, 그건 좀 잘못 지적하신 거고요. 거기서 홍보관에서 보고 거기서 만족도를 느낀 분들이 직접 약체랑 업소에 가서 식사를 하고 가는 그런 경우 때문에 뭐 다 아셨겠지만 되게 내빈들을 약체랑 업소에 예약하려고 해도 예약이 안 될 정도로 문제 소식이 있었다. 이것은 사실관계니까요.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정확한 그 데이터나 근거로 저는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PPT 4페이지 보여주세요. 우리 그 지금 무료 인원이 61만 1천 명으로 우리 유료 인원이 48만 8천 명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 무료 인원이 많은 거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우 성공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 엑스포의 목표는 유료 인원을 어떻게 선정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유료 인원을 저희가 40만 명을 목표로 했다면 그럼 그것을 상회하는 것이 1차 선거이고요. 무료라고 하는 것은 보훈가족, 장애인, 그 다음에 또 우리 제천을 찾는 많은 그 고령자들 이런 분들의 경우에 그것이 무료 인원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무슨 뭐 뒷골목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우리가 국가의 법이나 우리 지역의 조례 또 관련된 사회 통념상 유료이지만 무료로 감면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단순하게 무료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유료 인원에 대한 목표가 만약에 부족했다고 한다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겠죠.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유료 인원이 굉장히 상회하는 목표를 상회하는 것을 다다르고 있고 여타 유사한 형태의 엑스포를 치르는 곳에 상대적 비교를 해보아도 유료 인원과 무료 인원의 비율이 매우 우리가 높은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유료 인원이 높이 이렇게 더 파악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면제 대상자만 놓고 봐도 예를 들어서 2010년도의 경우에는 면제 대상자가 49.8%가 입장을 했어요. 그 통계 자료를 보니까요. 근데 이번에는 55.6%가 입장을 했습니다. 그만큼 보험가족이나 장애인이나 사회적으로 우리가 배려해야 될 그런 국민들을 많이 여기다 흡입함으로써 다양한 그런 그 엑스포 홍보 효과의 극대화를 거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확히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2010년도에는 무료보다는 유료 인원이 더 많았고요. 제가 여기서 무료 인원을 왜 해줬냐고 지금 묻는 게 아니고 우리 110만 명 중에서 그래도 유료 인원이 더 많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그런 뜻으로 지금 제가 질의를 한 거고 사실 지금 무료 인원에 대해서 만 75세 이상 또 만 6세 이하 또 우리 장애인 여러분들 또는 동반했던 우리 보호자 이런 분들은 당연히 보훈가족 네네 그 무료로 해드리는 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이 공식적인 110만 명 관람객 데이터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에 대해서는 우리 많은 시민들이 조금 의혹이나 의심이 있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왜냐하면 무료 인원 61만 명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75세 이상 분들이 얼마나 왔으며 뭐 또 만 6세 이하가 몇 명이었으며 그리고 신분증이나 사실 뭐 여러 가지로 그 확인을 하였다고 하지만 그 정확한 지금 데이터가 없습니다. 무료 인원에 대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약간의 지금 말씀은요. 제가 아까 정리한 거 말씀드리자면 말씀드리기 죄송해요. 이 무료 인원이 얼마나 많느냐를 강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뭐 좀 너무 이건 좀 다른 뜻인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는 유료 인원이 목표치를 상회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을 가지고 지적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무료 인원은 더 많이 모으면 많이 올수록 좋죠. 그 요건에 해당되는 분들을 저희가 예를 들어서 유료로 해야 될 분들을 무료로 입장시킨 인원이 많다. 이렇게 하면은 그것은 적절치 않은 그 운영이겠지만
저희가 무료로 할 수 있는 국가 법이나 우리 조례나 또는 제천시의 특정한 방침에 의해서 무료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왔다는 것은 매우 자랑이라고 봐야지. 알겠습니다. 그걸 가지고서 너무 네. 말씀하시면 저희가 지나치게 못해요. 그 엑스포 기간이 우리 추석 황금 연휴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행사장이든 어느 축제든 또한 관광시설이든 인파로 넘쳤습니다. 우리 제천뿐만 아니고요. 그리고 사실 이 그 정확한 이 관람객에 대한 데이터는 우리 시민들이 궁금해하고요. 이 저희가 사업 수익도 따져야 되고 저희가 이 엑스포를 치르면서 치른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저는 꼼꼼히 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 그 관람객 110만 명에 대해서도 그 게이트 앞에 도우미들이 수동으로 그 수동 개수기로 측정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대행사에서 그 부분을 집계를 해서 우리 종합 상황실에 하루에 2번씩 이제 보고를 해서 이게 총 집계를 낸 건데 지금 다른 데 입장료 받는데 보면은 이 수동 개수기를 거의 안 쓰고 자동 개수기로 정확하게 그 측정을 하고요. 우리 그 조직위에 관련된 저희 의원들도 그 출입증을 받았지만 이 무료 수시로 출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출입증 발부가 한 약 7,000명 정도 발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1,800 정도 되는데 네네. 그 출입구가 다르죠. 예, 다르니까 이거 지금 그 말씀은 110만 857명이 맞느냐 틀리냐 그 말씀이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구체적인 데이터로 그러니까 아닐 우리 것 같은 시민들에게 사례가 혹시 어떤 게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네, 한번 우리 지금 보면은 뭐 다른 언론에서도 이제 뭐 기사를 했지만 저희 제천뿐만 아니고 이렇게 수동 개수기로 이렇게 측정하는 특히나 유료 인원은 입장권으로 확인이 됩니다. 하지만 무료 인원은 확인이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부분에 있어서 그게 과연 정확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시민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정확한 것이고요. 이것은 도지사와 시장이 제가 공인한 것입니다. 자꾸 이거를 그렇게 말씀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무슨 뭐 정확치 않은 것처럼 말씀하시려면 정확치 않은 근거를 대주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막 말씀하시고 말면은 이건 역사에 남는 속기록에 남는 이 정확하지 자료인데 않은 그렇게 그거에 말씀을 하지 대해서는 마시고요. 예. 제가 제보받은 거에는 우리가 들어오고 나서 아무도 입장을 안 하는데 우리 도우미가 계속 개수기를 누르고 있더라. 그거는 증빙자를 네. 첨부해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그렇게 부분은, 저는 네, 제보를 그 받았고요. 누구한테 제가 우리 받았는지 알려주시고요. 시장님한테 증빙자료를 제가 낼 이유까지 의원님 그렇게 허위 사실일지도 모르는 허위 얘기를 사실일지도 모르는 게 그런 얘기를 아니고요. 만치지 마시고요. 그것이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데 누르고 있었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 안 하셔도 좋은데 그렇게 좀 말씀하시면 그건 곤란합니다. 뭐 시장님이 굳이 원하신다면 네네, 제시해 제가 주세요. 예, 제시할 예. 수도 예, 있어요. 예, 예. 뭐 네. 동영상을 찍은 게 있다거나 예를 들면 그걸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저희 지금 보면은 이 110만 명 중에서 외국인이 3만 8천 명이나 왔다고 합니다. 저도 엑스포장 19일 동안 하루에도 여러 번 또 3일 빼고 제가 매일마다 갔습니다. 근데 외국인은 그렇게 많이 못 봤고요. 그리고 우리 저뿐만이 아니고 자원봉사자 분들한테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우리 뭐 외국인은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했고 눈에 띄게 우리 외국인들이 있었다. 이렇게 저는 또 우리 시민 의견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보면은 유료 인원 48만 8천 명 중에서 약 90%가 우리 사전 예매로 팔은 우리 입장권하고 거의 숫자가 비슷합니다. 우리 입장권이 읍면동이나 우리 부서에 우리 올해 초에 반강제적 할당이 되어서 우리 각 과에서 수천자씩 우리 심지어는 한방바이오과에서는 28,000장을 팔았더라고요. 또 우리 읍면동에서는 또 수천 장씩 팔으셨는데 우리 인구도 많지 않은 수산면에서 약 5,000장을 팔았고요. 저는 이렇게 물론 시의 대형 행사에 협조해 주는 건 좋지만 반강제적 할당은 좀 앞으로는 지양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시장님 좀, 의견 어떠신가요? 그 반강제적 할당이라는 것은요 너무 좀 비난적인 표현이시고요.
공직자들이 각 부서별로 목표치를 정해서 자율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한수면을 예를 드셨는데 이 부서에 있는 그 팀들이 외지에 있는 각 기관 단체나 또는 우리 지방자치단체, 정부기관을 각 분할해서 거기에 따른 판매 목표를 다 달성하는데 그것이 초과된 것이지 무슨 이제 한수면에다 5,000매를 어떻게 팔아요? 상식적으로 말씀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특정인을 거명하지는 않지만 어느 조합에서는 전국에 있는 그 조합장들을 다 순회하면서 몇만 장을 팔아주는 그런 노력을 기울였고 물론 뿐만 아니라 의원님 아까 모두지가 말씀드렸지만 김정은 의장을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이 자매돼 있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순회하면서 의회를 통해서도 많은 노력을 했고 이런 것들이 역할이 분담되는 부서로 총 집합이 되다 보니까 각 부서별로 몇천 장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것이 마치 지금 말씀은 제천시에다 그럼 40만 장을 팔았다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걸로 들려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실제로 제천에 팔려진 것은 제가 지금 계량을 다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천에 몇 매가 딱 팔렸냐라고 한번 계량을 해보면 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외지에 팔렸고 막바지에 가서는 저에게 입장권을 좀 구해달라고 하는 시민들도 있었어요. 그럴 정도로 이 입장권 판매나 또 엑스포에 대한 일반적인 운영체계에 준비돼서는 대단히 성공적이라고 다들 평가하고 있는데 의원님만 유독 그렇게 자꾸만 이렇게 얘기를 비틀어서 하시니까 제가 말씀이 길어지게 됐어요. 죄송합니다. 네, 예. 그 한수가 아니고요. 수산면. 수산면도 마찬가지로 5,000매를 네, 어떻게 굽니까 그 면에? 제가 예, 그 예. 5,000매를 수산면에서 다 구입했다고 한 게 아니었고요. 그렇게 부서나 각 그 읍면동에 반강제적인 그 목표치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많은 우리 제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공직자분들이 이 판매를 하기 위해서 제천 관내뿐만 아니고 타지도 많이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그거 정리하고 하시죠. 앞으로는, 네. 아니 그건 앞으로가 아니, 제가 아니라 얘기가 아직 안 지금도 끝났는데요. 그건 오류된 말씀이세요. 강제적으로 내려왔다? 그거 자체가 우선 오류예요. 제가 보고 받기로는 각 부서에서 대책 회의를 하면서 가능한 수치를 신청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보고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수치가 목표잖아요. 목표라면 누가 강제적으로 누가 내려보냅니까? 그거는 그렇게 시간이 표현하시면 안 없이 된다 부리셔도 이거죠. 우리 많은 시민분들이 그 단체별로 그거를 분배해서 또 나누고 우리 통장님,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몇십 장씩 구입하면서 왜 이렇게 강제적으로 이거를 다 팔아야 되냐. 저도 항의를 받았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그 저한테 얘기하시는 분한테 다 못 파시면 그냥 반납하셔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다 반납받았고요. 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판매했다는 말씀은 좀 약간 좀 너무 지나친 표현이시다. 그거는 뭐 이런 거고요. 우리 여기 계신 분하고 시민들이 판단하실 거고요. 그 사실 그 여러 가지로 그 이 티켓에 대해서 무리하게 판매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작용이 나왔던 게 우리 온라인상에 불법 유통된 거 장당 뭐 2,000원씩 그런 그 엑스포 입장권이 대량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게 단점으로 보여주는 저는 부작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 엑스포에 나온 거예요? 그거하고 이걸 연결시킨 것도 좀 지나친 것 같은데. 아니 입장권에 대해서요. 입장권은 여기뿐만 아니라 각종 그 행사 이런 데 보면은 그런 불법이 왕왕 있는데 그것과 이것과 연결시키는 건 무슨 연결시키는 거예요? 아니 당연히 연결이 되죠. 필요하지 않은 그 샀다가 무리하게 산 의원님 입장권에 대해서 샀다가 못 가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고요. 그걸 갖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시는 건 맞지가 않죠. 그걸 제가 갖다가 필요 없어서 일방적이지 산 게 아니라 않지만 네, 우리 시민 샀는데 여러분한테 제가 판단을 맡기겠습니다. 샀는데 그것만 필요 없게 되어서 판매하는 경우가 시장님이 억지를 부리시면 안 있겠지만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의원님 무슨 억지라고 표현하세요? 저 사실관계 설명드린 거예요. 의원님이 좀 너무 그런 지나치잖아요.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저도 정확한 사실관계를 말씀드리고요.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시장님. 그 5페이지 보여주세요. 저희가 그 목표치도 250개 기업으로 해외 기업이 50개였고 결과도 총 253개의 기업이 참여했다. 해외 기업도 50개가 참여했다고 했는데요. 우리 여기 중에서 제가 이제 그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 제천 관내 업체는 약 18%, 46개 업체뿐이 안 된다. 뭐 참여하지 않은 이유가 여러 개 있겠지만 사실 요번 엑스포는 B2B를 강조한 그 기업체와 바이어의 실질적인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산업 엑스포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저는 가능한 다 참여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면 제천 관내 업체가 약 18%뿐이 참여 못한 거에 대해서는 행사는 우리 제천에서 치렀고 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주객이 전도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장님 의견 어떠신가요? 지금 의원님 생각은 이 엑스포가 정말로 진짜 여기 지역 주말 장터처럼 생각하세요? 지금 이것은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그 엑스포에 맞는 업종을 선정을 해서 그것에 따른 것을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물론 사전 조건에 따라서 자율적 심사를 해서 신청 안 하는 경우도 많겠죠. 어쨌든 18%라고 하면은 적지 않은 겁니다. 지금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천연물 시장으로 나가자고 하는 판에 여기서 지금 제천 업체가 18%나 이렇게 참여했다는 것도 작은 게 아니에요. 대단히 자랑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수출 된 것만 해도 3개 기업이 이렇게 굉장히 큰 분량을 했는데 굉장히 자랑스러운 겁니다. 그것을 출발점으로 해서 계속 성장시켜가는 것이 엑스포의 목적이지 마치 여기서 무슨 지역 축제 하듯이 아까 어디 인삼 축제 어디 얘기를 하셨는데 풍기 여기서 그냥 우리끼리 앉아서 우물안 개구리처럼 놀자 이런 뜻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런 기회에 정말 국제적이고 규모가 있는 업체들이 제천에 와서 엑스포에 참여해서 이 천연물과 한방바이오로 융합되어 있는 그런 것의 거점 도시가 제천이라는 것을 명확히 해가는 것이 이 엑스포의 근본적인 목표고 그것이 우리들이 도전해야 될 일이지 그 중에서 많은 것들이 유치가 됐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이죠. 그럼 많이 유치하지 말고 앞으로 이제 제천에서만 그냥 우리끼리 우물안 개구리처럼 하자 이 뜻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의원님도 그 뜻이 아니면서 의원님 뜻이 그거 아닌지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에다 초점을 주냐 어디에 초점을 기어가서 제천 업체가 18%나 참여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많이 제천에서도 성장 기반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성과를 보고 오히려 또 이 제천 엑스포에 이렇게 해외에서도 또 국내에서도 많은 그런 큰 기업들이 참여해서 엑스포를 함께 했구나라는 것으로서 B2B로도 이제 성공할 수 있겠다 이런 좀 비전을 가져가는 게 옳다고 저는 봅니다. 저희가 제천에서 이렇게 큰 국제 행사를 치르는 궁극적인 목표는 뭐죠? 제천 지역 경제 활성화예요. 지속 성장 가능한 특히나 한방 엑스포였습니다. 그러면 제천의 한방 산업 육성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국제 행사를 유치하는 거예요. 이 궁극적인 목표에 얼마만큼 저희가 결과를 도출하느냐 그게 앞으로 우리 엑스포의 가장 큰 의미지. 저희가 여기에서 국제 행사를 치른들 무슨 청주 서울 업체가 $10,000,000를 계약한들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지금 제가 이제 우리 뭐 기업 참여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또 이번에 한방 클러스터 기업은 28개 뿐이 지금 참여를 못했습니다. 저희가 한방 관련된 클러스터 기업이 62개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기업체도 있고 영농조합 법인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상품을 생산하고 이런 거에 열악한 업체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제천 관내 업체하고는 이 큰 규모나 이런 행사에 적합하지 않은 업체도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는 이 한방 산업 관련돼서 이 뭐 B2B 산업을 꼭 하시겠다면 지금도 한방 클러스터 기업들한테 지원을 해주고 있는 뭐 식품 박람회, 무역 박람회, 뭐 또 LA 한인회 축제할 때 또 저희가 지원해서 가고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기업 쪽에는 더 확대해서 이게 전체가 모여서 하는 거에는 제천 관내 업체가 경쟁력이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앞으로는 확대 지원해서 정말 산업화, 박람회 이런 거를 좀 하는 게 어떻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시장님 의견 어떠신가요? 뭐 이게 단순 비교할 수 있는 일은 아니겠지만 저희가 예를 들어서 110만 명이 관람객이 왔다는 것을 마치 다시 이것처럼 표현해 주자면 그럼 제천 사람은 10만 명밖에 관람 못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제천이 우물안 개구리로 있을 것이 아니라 제천이 천연물 산업의 거점 도시로 가야 된다는 것이 우리들의 목표이지 여기 앉아서 우리끼리 너와 내가 주고받고 하면서 그냥 이렇게 낙후된 대로 가자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4만 인구에서 110만 명이 왔기 때문에 나머지 100만 명 가까운
국민들이 제천을 인지하고 신뢰하고 그리고 많은 인지도를 높이게 된 것이 성과라고 하듯이 이 기업을 유치하는 데서도 엄정한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해야 많은 해외나 국내에 있는 바이어들이 와서 봤을 때 거기에 있는 그 제품이나 사업체의 품격에 대해서 공신력도 받게 되고 또 엑스포나 엑스포를 주최하고는 제천시의 기업 운영에 대한 비전을 명확히 알게 됩니다. 그 속에서 18%나 참여됐다는 것은 물론 참여하지 못한 업체 입장에서는 다른 또 도전을 할 기회를 주는 것이고 참여한 업체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매우 자랑스러운 그런 성과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우리 저 의원님의 뜻이나 또 제천시에서 바라보는 이 엑스포나 또 이 엑스포를 통해서 제천시의 비전을 만들어가는 방향성에 옳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큰 행사를 치르면서 그 기간 동안에 그 일회성 지역 경제 효과를 보고 저희가 그 엑스포를 개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엑스포가 끝난 후 그 기업들에 관해서 뭐 소득 증대 유발 효과든지 고용 증대가 더 유발 효과든지 그리고 향후 앞으로 그 기업들이 성장 가능성이 있는 그런 거를 예측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번 우리 그 결과가 2010년도 우리 엑스포 때랑 별반 다르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매우 하고요. 중요한 네. 저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예, 시장님. 예. 굉장히 그 중요한 말씀을 좀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엔 다 동감이에요. 그 말씀에 대해서는 100% 제가 동감하는데요. 하나 지금 간과하시고 계신 게 있어요. 2010년도에 그 우리가 한방 산업을 또는 한방 바이오를 제천에 이렇게 씨앗을 내렸다면 그동안 또 많은 분들의 노고를 통해서 이것이 이제 매년 박람회를 통해서 이것이 싹이 터서 줄기가 이루어져 왔다면 이제 꽃을 피우고 열매가 되는 것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것은 지금 하고 있는 그 방식 갖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이게 새로운 시대적인 그 흐름을 우리 제천이 주도하거나 제천이 중심 거점으로 가야 되는 것을 우리가 확보해야 됩니다. 그걸 확보하려면 이 엑스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새롭게 구성된 정부에서 그러니까 새롭게 구성된 정부에서 네, 강화하고 있는 새롭게 구성된 정부에서 지역 국정 과제로 제천의 한방 천연물 종합 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공약하고 있고 그래서 국정 과제에 지역 과제를 넣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엑스포를 통해서 이렇게 큰 테두리에 준비를 해가지 않았었다면 제천에다 그걸 누가 유치합니까? 누가 그걸 또 공약을 합니까? 결국은 국가 전체가 대한민국이 끌어가야 될 성장 동력의 한 축이 천연물 산업이고 그것이 바이오 융합된 것으로 간다면 새로운 것 중에 하나죠. 그것의 거점이 어디냐라는 것을 제천이 선점하게 되었는데 그 선점하는 효과는 무엇 때문에 얻은 것이냐? 이런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준비하고 또 과거에 해왔던 것을 축적하고 또 새롭게 비전을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또 이걸 성공적으로 치러냄으로써 제가 뭐 국회나 정부를 다녀보면 제천은 잘 이해하지 못하여도 한방바이오 산업 엑스포를 정말 대단히 성공적으로 치러낸 그런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져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지역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뜻을 실현해 가는데 한 발 더 나가고 있다. 이 말씀을 간과하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네네. 간과했던 거에 지금 뭐 우리 시장님이 길게 말씀하셨지만 간단하게 정리하면 천연물 그 산업을 그 공약에 놓고 그거를 유치하는 거에 엑스포가 그 결정적인 역할이다. 뭐 그죠? 효과가 있다. 네, 효과가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근데 우리 그 천연물 그 관련돼서 그 사업이 저희가 민선옥이 2010년도부터 한방을 엑스포를 치르면서 그때 벌써 저희가 시작했던 사업이고요. 이 2017 제천 국제 한방 바이오 엑스포하고는 관련 없이 저희가 천연물 클러스터 구축해서 5개년 계획을 그때부터 저희가 선점하고 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간과했다고 이렇게 엑스포가 없었으면 그런 공약은 나오지 않았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저희가 이제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그 PPT 6페이지에 우리 수출 계약이 6건에 232억의 그 성과를 내셨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저희 목표하고도 처음에 우리 이렇게 국제 행사 승인을 받을 때는 목표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심사 받을 때 다 통과가 되는데 우리 목표하고 현장 판매 그 결과도 거의 100% 이상을 달성을 했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
근데 우리 지금 관내에 ABC 업체 3개 업체가 지금 수출 계약한 업체인데 지금 관내 업체 진행 과정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뭐 이제 아시다시피 제가 지사님하고 저와 같이 있는 자리에서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네네. 저희가 이 수출 계약이 이제 성과죠. 우리 기업에 봤을 때는.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수출 진행 과정이 잘 되고 있나 이제 여러 가지로 확인하고 알아보는데 이미 벌써 그 나라 그 업체하고 거래하던데도 지금 계약이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꼭 엑스포가 아니더라도 계약할 수 있지 않았을까? 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시장님 의견 어떠신가요? 엑스포 했으니까 더 빨리 되고 더 잘 되고 더 신뢰도가 높아지고 이런 효과가 있는 거죠. 이게 엑스포여야만 된다 안 된다는 걸 떠나서 모든 비즈니스 계약이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건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더 효율적으로 또 양적으로도 좀 더 증대되고 또 속도적으로도 좀 신속되고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그 공신력을 높여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아까 그 말씀 중에서 이제 관외 업체도 말씀을 접부관절하자면 저런 업체들도 많이 와야 된다고 봅니다. 제천에 와서 엑스포에 참여해서 함께 하면 그러면 자기들도 수출이 훨씬 더 좀 더 나아진다 이러한 신뢰도가 생기는 것이 우리 제천의 그 기업 환경이나 또 제천의 여러 가지 마케팅 전략에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기에는 우리 참여한 기업체가 253개 업체인데 지금 수출 계약을 한 업체는 한 4개 정도뿐이 안 됩니다. 실적이 너무 저조하고 많은 기업들이 와서 사실 현장에서 기업 간에선 현장에서의 판매보다 앞으로의 계약과 수출과 그런 거에 목적을 두고 저희 전시도 하고 참여도 하셨는데 이 지금 관내 업체는 딱 한 군데예요. 그러면 저는 굉장히 많은 실망을 하고 갔지 않았겠냐. 그 MOU 체결돼서 많은 정서적으로 공감이 돼서 MOU가 체결된 데는 상당히 많다는 것도 들으셨을 거고요. 네, MOU를 제가 봐보니까 이게 실질적인 계약으로 연결되기까지는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MOU로 끝난 경우가 허다하다. 저는 그렇게 많이 봤고요. 우리 여기에 저희가 8일 동안 그 무역 상담회를 그 기간 안에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외 바이어를 28개국 311명을 참가했었는데 우리 조직위원회에서 4억, 도에서 직접 한 2억, 해서 한 6억 원 이상이 바이어들에게 항공료나 숙식 제공 이렇게 해서 저희가 무역 상담을 했습니다. 해외 바이어분들 저희가 항공료 주고 숙식 제공하고 저는 다 모셔와도 그 예산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6억 원이 많다는 것이 아니고 그거에 비해서 지금 실적이 지금 4개 업체 그것도 약 232억 원의 그 수출 계약을 한 건 너무 저조하다. 저는 그렇게 그것도 아까 생각합니다. 말씀처럼요. 목표치를 선정했을 때의 합리적 기준이 있지 않겠어요? 그 목표치를 합리적 기준을 선정하고 또 이 엑스포가 과거와 달리 2010년도는 우리 제천시에서 예산만 수용되지만 지금은 중앙정부 각 부처에 엄정한 심의를 거치지 않습니까? 그 심의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선정된 그런 목표입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느냐 못하느냐가 어려운 문제인데 저는 목표를 달성한 것 자체로 매우 놀라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B2B로 이렇게 처음에 시도할 때 얼마나 우리가 고민이 많았겠어요. 그래도 많은 의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또 예산이나 정책적으로 지원해주고 또 시민 아까 말씀처럼 모든 분들의 힘을 모아서 이게 이렇게 B2B로 이 작은 도시인데 여러 가지 규모로 봤을 때는 작은 도시에서 이렇게 목표를 달성했다는 것만 하여도 중앙정부에서는 일단 괄목상대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향후 앞으로 제천에서 어떠한 정책적인 제안을 하거나 어떠한 논의를 하더라도 일정한 신뢰도를 확보하고 있는 그런 기준점이 좀 통과됐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천시는 작은 도시가 아니고요. 네. 규모에 비해서 그렇다는 뜻입니다. 네, 좀 이렇게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PPT 7페이지를 보면 저희가 요번에 11개 관광 시설하고 제휴 할인을 해서 요번에 역대 최대로 할인 시설이 많았다. 그래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또 여러 가지로 그 도움이 됐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지금 결과를 보면 우리 제천 문화재단지에 한 161명, 청풍랜드에 한 8분, 뭐 또 우리 단양 같은 경우는 한 우리 고수동굴에 한 85명, 온달 관광지에 한 12명, 이래서 총 한 961명 이렇게 제휴 할인돼서 할인해준 요 실적이 961명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르게 생각하면 우리 그 엑스포에 참여하시고 방문하셨던 우리 많은 분들이 관내나 인근 단양까지 그렇게 많이 안 가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의견 어떠신가요? 단양 군의회 의원님들이 저에게 물론 사석에서 감사패를 주고 싶을 심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전체 의회에서 했다는 게 아니라 몇몇 의원들이 저한테 사석에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이 엑스포 기간에 제천 단양이 관광객으로 넘쳐났다. 물론 아까 말씀에는 어차피 관광객이 올 때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분들의 얘기가 단양 가서 보고 엑스포를 오거나 엑스포를 보고 단양 가거나 또는 엑스포를 보고 청풍호반을 가거나 의림지 가거나 이렇게 연계된 관광객이 매우 많았다. 그리고 따지고 보면 관광시설이 잘 돼 있다는 것이 또 엑스포에도 매우 도움이 됐습니다. 그건 상생관계에 있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 어떤 숫자로 저렇게 계량하시는지 몰라도요. 제가 초청해서 연계해서 단체 관람해서 엑스포 왔다가 지금 간 데만 해도 그거에도 수백 배는 되는데 네. 그거는 너무 지금 어처구니 없는 지금 수치를 말씀하시는데 그 근거가 뭡니까? 수치가 아니고요. 네, 이 근거는 제가 조직위에서 네. 자료로 요구해서 제가 받은 거고요. 해석을 저희가 잘 하셔야죠. 지금 무슨 해석이 근거인지 아니고요. 모르겠어요. 객관적인 데이터가 말을 해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객관적 데이터가 뭐냐면 청풍문화재단지 같은 경우 50%를 할인해 주는데 이 엑스포 티켓을 저희가 안 보여줄 이유가 있습니까? 당연히 보여주고 할인을 받죠. 그거 결과가 지금 총 961명이에요, 시장님. 제가 조직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이 엑스포 티켓을 가지고 할인받은 사람이 그게 수치를 제휴 얘기하는 할인 거다? 시설인 거죠. 네. 그거 아니어도 단체로 많이 갑니다.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네. 뭐 이제 여러 가지로 저는 객관적인 이 근거를 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차라리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어떨까요? 지금 시장님이 할인할 수 있는 혜택을 많이 연계해 놓고 할인율이 많지 안 된 것은 홍보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 일리가 있다고 봐요. 글쎄요, 근데 홍보에 연계로 문제가 간 있을 수 숫자가 있죠. 이렇다고 하니까 제가 이거는 너무 황당해서 홍보에는 제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 뭐 팜플렛, 리올렛이나 뭐 이런 거에 다 안내가 돼 있고요. 우리 또 우리 시장님께서는 이 연계된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왔다. 이런 것보다는 행정에서는 정확한 데이터 근거를 제시하시면서 그거를 우리 시민분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누구나 우리 시민은 많이 왔을 거다 이렇게 예측 가능한 거는 저는 행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결과를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또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사랑 상품권 그게 우리 지금 8개 업종별 단체와 업무 협약 체결을 해서 우리 지역에 한 4,000명 이상의 소상공인이 참여했습니다. 그 지역사랑 상품권에 10,000원이면 5,000원, 8,000원이면 4,000원, 50%가 이제 현금화돼서 쓸 수 있었던 건데 그 지역사랑 상품권에 대한 그 환급액이 한 13억 8,6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행사장 내에서 사용돼서 환급되어진 게 한 67%, 9억 1,800만 원이고요. 행사장 외 지역, 우리 읍면이나 아니면 시내 뭐 여러 가지 우리 4,000명 이상의 소상공인 그 업체에 쓰여진 그 돈이 한 4억 6,700만 원, 한 33% 정도 됩니다. 33.8%라고요. 네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또 이거를 말씀을 드리면 개인적인 거일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그때 추석 연휴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상품권 그게 한 20장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장보기 행사나 뭐 이럴 때 명절 때 필요한 부분을 저는 이제 상품권으로 썼거든요. 그래서 저같이 우리 원래 지출해야 될 금액을 상품권으로 많이 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관광객이 지역사랑 상품권을 그 식당 가서 몇 장 썼는지 이 데이터는 없습니다. 근데 아마 이제 그 데이터는 이제 제가 그냥 저도 이제 자료를 보니까 이 정도 데이터는 아마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누가 얼마나 환급해 갔는지는 이제 계좌이체를 하니까 대체적인 그 수치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걸 한번 여러 가지 연구 과제로 한번 찾아볼게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그날 그 폐막식 하고 나서 제가 쭉 돌아보니까 아까 말씀처럼 지역에서 꽤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았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는데 물론 뭐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많이 듣고 있어서 이 지역사랑 상품권을 이번에 도입했던 것을 사실 의회에서 결단도 해주시고 또 도에서도 물론 결단해주고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한 건데 그 제도 자체에 대해서 성공적인 그런 것으로 일단 이해를 하고 부족한 점 혹시 있다면 그것을 개선해 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 지역사랑 상품권을 50% 환급해 주면서 손실분이 약 한 처음에 예측했던 거에 비해서 한 20억이 부족하다 해서 우리 도하고 시에서 나중에 추가로 10억씩 이상 더 저희가 지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금액만큼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환급은 한 76%, 나머지 한 24%는 환급이 안 되고 그 상품권이 사장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잡수익이 되죠. 네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못 쓰신 이유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질문은 제가 이 엑스포 관련돼서 시정 질문을 한다고 하니까 꼭 시장님한테 질의해 달라고 해서 제가 질의하는데요. 우리 지난 그 7월에 우리 시장님이 미국 방문하셨을 때 그 하버드 대외 협력 담당 그 황모 교수님하고 뭐 업무 협약하셨다고 우리 하버드대와 한방 엑스포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 그래서 성과다 이래서 보도자료까지 내셨는데 혹시 그분은 오셨나요? 그분이 이제 오셔서 저하고 통화를 여러 번 했는데요. 엑스포 기간 내에 오셨나요? 기간 전에 오셨습니다. 저 제천에 오시지 않고 서울에 이제 오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답변을 하는 것이 적절할지 제가 참 잠깐 고민이 되는데요. 적절하지 않으면 하지 아니요, 마세요. 그게 아니고 오셨나 안 오셨나만 이제 궁금하니까요. 그것에 네. 굉장히 많은 좀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우선 제천시에서 어떤 사람들이 하버드 대학에 여러 가지 음해를 많이 하는 자료를 제공하고 오면은 좋지 않다라는 그런 겁박성의 이메일을 보내고 그리고 결국은 또 민선 6기 초기에 언론에서 여러 가지로 뭐 이렇게 부정적으로 났던 내용들을 잘 번역까지 해가지고 제공을 해서 오는 것을 막아냈다라는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매우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역의 발전과 지역의 문제를 함께 노력해서 성공적으로 치러가기 위해서 모두가 뜻을 모아야 될 텐데 그 지역의 선공구사로가 돼야 될 텐데 특정한 뭐 이렇게 세력, 특정한 관점에서 국내도 아닌 해외에 그렇게까지 음해 작업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시기에선 제가 뭐 그다지 제가 자료만 제가 녹취록하고 다양한 녹음을 해놓고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사법적으로 처리할까 말까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그분은 황 박사님은 본인 스스로가 천연물과 그리고 한방으로 추출된 것을 가지고 뇌 치료를 연구하는데 매우 전문가이라서 꼭 제천에 또 제천시와 또 제천에 있는 또 살명대 한방병원처럼 인프라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천연물 종합단지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공개적으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꼭 그걸 지속적으로 하고 싶다라는 의지를 저에게 밝혀왔어요. 근데 다만 엑스포 기간에 특히 막 소란할 때 와가지고 공격받는 게 불편해서 적절한 시기에 다시 정리하자 이렇게 얘기를 제가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네, 우리 그 부분의 시장님 얘기는 이제 처음 듣는 얘기라 제가 이제 사실관계는 확인이 안 될 것 같고요. 저는 지금 공식적으로 발언하고 네, 있는 겁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뭐 공식적으로 지금 음해 세력이 있었고 그 교수님한테 뭐 오지 말아라 이렇게 협박까지 했다는 사실은 굉장히 놀랍네요. 교수님한테만 한 게 아니라 그 대학 뭐 예를 들면 뭐 지도부 뭐 책을 내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지도부 쪽에 이메일 보내고 거기가 아시다시피 거기도 이제 교포들이
있잖아요. 교민단체 언론에까지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한 조직적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그냥 정확히 녹음을 다 해놨습니다. 근데 아주 사법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현재 지금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잘 치러냈고 또 이후에 잘 연결돼서 성공적으로 끌어내면 되지 굳이 이걸 갖다가 소란하게 만들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지금 인내하고 있다는 것만 답변사만 말씀드립니다. 네, 예, 예. 인내할 부분이 아니고 이거는 사실관계를 좀 명확히 해서 그 분에 대한 정확하게 우리 제천 이미지나 이런 거 우리 제천시민 모두가 그렇지 않다는 거는 좀 사실관계 확인해서 하실 필요가 좀 그거 잘 사법적인 문제는 제가 판단하고요. 다만 네네. 이제 이 하버드 대학 이거는 인내하실 문제가 좀 그건 뭐 아니라고 제가 판단할 문제니까요. 네, 네. 하버드 대학이 지금 그 천연물 산업에 대해서 가지고 또 한 약 10년 가까이 연구해 오고 있는 부분과 그분이 가지고 있는 또 그 하버드 그 연구소에서 가지고 있는 의지가 있어요. 그 의지와 또 세명대학교 이미 제가 총장님과 또 관련된 분들하고도 이미 사전 협의를 다 마쳐서 네. 제천이 가장 유력하다는 것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앞으로 진행을 하면서 법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아직은 아주 단호하게 그러면 지금 조치할 수 있을 교류 겁니다. 우리 다각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그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추진이 안 되고 있겠네요. 그 추진을 계속 하고 있죠. 논의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 엑스포 기간이 어차피 이제 19일 동안 제가 제천 안 떠나고 있잖아요. 제가 가장 시간이 많을 때니까 그 기간에 꼭 와달라고 했었는데 제가 뭐 그 기간을 놓쳤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논의는 계속 진행할 거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민선 6기 이근규 시장님의 공약 사업으로 2017 이 엑스포를 개최했습니다. 이 행사가 끝난 후 우리 10월 10일 방송사 인터뷰에서 엑스포를 4년마다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엑스포 4년마다 하실 건가요? 그것은 뭐 제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요. 이미 제가 작년도 2014년 12월 11일에 최종 보고회가 있었는데 그때에 제시됐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엑스포가 성공적으로 치러지면 이 동력을 계속 제천에서 계속해 가려면 적어도 4년마다는 이것이 계속돼야지 이렇게 산발적으로 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그 용역 결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때 보고회에 참여했던 많은 분들의 공감을 전제로 해서 그렇게 말씀드렸고 또 그것은 아시다시피 저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승인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사안이죠. 그러니까 일단 저의 의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용역 과제에 대해서 존중하고 그리고 우리 제천에 굉장히 좋은 지금 기회가 왔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약하고 있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데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4년 이내에 한 번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정도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실질적인 이득, 낙수 효과, 지역 경제 유발 효과 뭐 이런 등등을 그런 것들을 기대할 수 없고 실익이 없는 국제행사 엑스포는 이제 더 이상 제천시에서 하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우리 한방 바이오 박람회는 해마다 개최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접근할까?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우리 많은 분들하고 의견도 나눠보고 했을 경우에 우리 그 농특산물 이렇게 예전에 저희가 그 비행기장에서 축제를 했습니다. 그럴 때 축제가 참 재미있고 소소하면서도 여러 가지로 접근성도 좋았고 뭐 이런 부분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람회로 축제를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접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방 바이오 박람회를 해마다 개최를 하는데 이 박람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방 관련 기업뿐만 아니고 제천 관내의 모든 기업들이 해외나 또는 관내의 무역 박람회 이런 박람회를 가서 참여할 수 있도록 좀 확대 지원하고 우리 그 축제를 농특산물 한방 그 특산물 뭐 이런 걸로 해서 저는 한 3일 정도의 축제를 하는 게 좋지 않겠냐 방향을 그렇게 전환해 보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그 한방바이오 산업은 그렇게 단순하게 축제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보다는 지금 이제 B2B를 어렵게 성공시켰잖아요. 결국은 이게 우리 제천시가 아시다시피 지금 인구가 아주 작지만 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제천에 그래도 인구가 절벽 시대에 보통 평균적으로 1년에 한 1000명 가까이 주는 것이 일상적일 텐데 저희 제천의 경우는 그래도 작게나마 몇십 명, 몇백 명 단위로 늘고 있는 이유는 기업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업이 오는데 그것이 친환경적이고
또 앞으로 우리 국가의 흐름으로 보았을 때 이 천연물 관련된 산업이 앞으로 확장되지 않겠어요?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제3산업단지가 성공적으로 잘 완성이 되면 적어도 수십 년 이상 또 앞으로 갈 수 있는 우리 먹거리 산업으로 갈 텐데 그것을 단순하게 우리 우물안 개구리처럼 모여 앉아가지고 사는 축제만 가지고서는 어렵다 그러죠. 그것을 적어도 가끔 한 번씩은 국제적으로 신인도도 높이고 또 여러 가지 인프라도 확장하고 국가와 또 지역사회 그리고 전 세계의 천연물 관련된 유관 업체, 유관 기관, 유관 학자들이 함께 제천에서 제천을 중심으로 해서 네트워킹돼서 연결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동력을 얻어서 말씀처럼 한 2, 3년 동안 또 지역 축제를 겸해서 그 동력을 유지해가고 지역민들에게도 또 새로운 형태의 그런 축제장을 만들어가는 것은 매우 좋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다 융복합하는 게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행정도 좀 실용적인 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전남 장성군의 노란꽃 축제가 올해 대히트를 쳤습니다. 우리 꽃씨를 한 1,700만 원치를 뿌려서 지금 100만 명 이상이 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실용적인 축제든 행사든 이런 것들이 우리 제천시에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지금 시장님 저기 시간이 다 됐는데 이 한방 엑스포가 어떻게 천연물 산업 도시로 가는 발판이 됐다고 하는데 한방하고 우리 천연물 산업하고 연결고리가 어떤 거죠? 이 한방은 100% 다 천연물 아닙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가 약재라는 것이요. 천연물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신다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설명을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잘 알다시피 노벨 의학상도 이제 동양의학이 타는 시대가 됐어요. 이렇게 세계가 서양의학으로 주도되어 오던 시대가 이제 동양의학도 약간의 균형을 잡아가는 틈새가 생겼는데 이러한 때에 세명대학교 한방병원이 있는 지역이고요. 또 이 약재를 통한 많은 기반과 역사성과 지리적인 많은 그런 인프라가 되어 있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한방 축제가 됐든 박람회가 됐든 엑스포가 됐든 이것을 한방 바이오 융합되어 있는 이 산업 프로의 연결에 대한 선점되는 지금 상황을 우리가 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그 근간에는 보면 한의학의 바탕을 둔 그것을 가지고 건강이 됐든 의약품이 되었든 또 실용성이 있는 제품이 되었든 이렇게 연결되는 천연물로 가는 것이 세계 시장입니다. 그리고 더 잘 아시지만 이번에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천연물 종합단지 핵심은 뭐냐면 인증센터를 만든 겁니다. 그게 한 150억짜리 사업인데요. 이 한방 천연물 산업이 세계화되지 못하는 가장 근원이 뭐냐면 과학화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먹어봐야 맛을 알듯이 먹고 쓰고 다 해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그걸 객관적으로 인증해주면 결국은 세계 시장이 넓게 우리가 다 중심을 잡아갈 수 있다 보고요. 네. 다행히 또 아시지만 미국 FDA에서도 지금 우리 지금 제천에서 생산되는 제품 중에서 이미 10개 품목 이상이 FDA 승인을 다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정도로 객관적으로 인증하고 검증할 수 있는 틀만 맞춰주고 나면 네. 우리 제천이 중심이 된 한방 천연물 바이오 시장은 무한한 성장을 해나간다 이렇게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방과 천연물이 연관성은 있습니다. 근데 개념 정리가 좀 필요하고요. 분야가 틀리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가 쉽게 이제 이해를 돕자면 한방이라는 별을 연구했었는데 지금 천연물이라는 우주를 연구했다 이렇게 한 거랑 좀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 한방과 천연물 사업은 따로 분리해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방 바이오가에서 천연물 사업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우리 앞으로의 새 정부 정부 정책에도 대응하고 이러려면 과 신설도 좀 필요하고 그래서 저는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분리해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방 이 바이오가에서는 지금까지의 이 한방 관련된 사업들을 한번 재정비하고 또 그러면서 우리가 산업화 안 됐던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종자 전쟁 이런 거에 대비해서 더 세분화하고 집중력을 해서 그 부분의 육성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우리 시장님 지금 시간이 다 돼서요.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네, 마무리 인사 잠깐 드리자면 지금 말씀처럼 이제 한방과 천연물이
어떻게 융복합할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분리 대처할 거냐 하는 부분은 연구 과제로 같이 토론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어저께 저녁 때 그 이제 러시아의 경제사절단과 저녁을 같이 했는데 서울에 가서 그 면담 일정을 잡기 위해서 꽤 노력을 했습니다. 제천에서 시장이 올라온다고 해도 면담 일정이 잘 안 잡히더라고요. 그런데 한방바이오 산업 엑스포를 주최했던 도시 제천시장이다라는 것을 부전을 달아서 면담 신청을 했더니 그쪽에서도 검색이 가능하니까요. 그거 만나보자. 만나보면 이제 흥미가 있다는 뜻이겠죠. 저는 이 한방바이오 산업 엑스포를 국제적으로 키워갈 수 있는 동력이 이런 데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신 그동안의 그 노력을 잘 꽃피울 수 있도록 제천시에서는 이렇게 우물안적인 행사는 우물안적인 행사로 또 하고 또 국제적인 것은 국제적으로 가면서 이것이 상생해서 지역 시민과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서 성공적인 그런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오늘 좋은 질문해 주셔서 많이 참고가 되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려서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9일 동안 그 치렀던 우리 엑스포 관련돼서의 평가는 우리 제천 시민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좀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건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 및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질문 및 답변의 건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